네, 장관님 계속 질문 좀 제가 질의 좀 이어가겠는데요. 한명수 전 총리 모해 이중 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합동 감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가 이제 법과 사상을 예전에 좀 공부를 해보면 예, 말씀하세요. 법과 사상의 기본적인 가치가 뭐냐면 혁명, 참동, 신상, 필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혁명이라는 게 뭐냐면 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게 형이죠. 명형이게 되는 건데 그것이 같아야 된다. 거기에 따라 신상, 필벌을 하는 건데 이 사건을 보면은 전현직 검사 16명이 모해 이중 교사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검사가 누군가를 유해를 하기 위해서 위증을 하고 그걸 교사를 했다. 일반적인 시민을 볼 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검사 자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가 이 사건에 대한 또 본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연루됐던 의혹이 제기됐던 검사들은 어디에 배당이 돼서 조사를 받냐면 인권부더라고요. 인권부라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겁니까?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호소할 때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검사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보호받는 부서에 조사를 받는 이런 형식이 됐더라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 감찰부장이 실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보면 배제시키는 그런 공간 구조에서 감찰부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요걸 다시 한번 좀 되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본질에 대한 것들이 감찰이 이루어졌다면 여기서 더 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것들이 다 규명이 된 거죠. 어느 정도는요. 어떻습니까, 장관님? 최모 씨라는 예. 사람의 재소자의 최초의 법무부 장관에게 했던 그 민원의 취지는 자신이 탄압받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취지가 아니라 한명수 전 총리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소환을 받았고 그와 관련해서 모해 위증의 그러한 꼭 법률적인 용어를 그렇게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함이 상당한 그러한 수사 절차, 수사 과정이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사의 비위에 관한 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권부로 배당해서는 안 되고 인권부는 소도권도나 수사권도 없습니다. 감찰부로 배당이 마땅해서 전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감찰부로 배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장은 그것을 인권부로 배당하는 그런 왜곡을 그런 거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검사의 잘못된 것을 보호하기 위한 부서로서 인권부 배당을 한 거죠. 감찰부를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규명 제도 개선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 자체가 기존의 수사 관행의 잘못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이 당사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징계 이 부분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앞서 얘기해보니까 시효가 지났습니까? 징계 시효가 한참 지났습니다.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하면 이것을 국민에게 잘 알려줘야 되는 거, 알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앞서 얘기한 법과 사상의 혁명 참동과 신상 필벌이라는 원칙에 맞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저는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보면 형사 사건의 공개 금지 관련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개정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금 법무부에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뭐냐면 재판이 완결됐을 때 결정이 단 이후에 이 형사 사건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서양에 대한 사례도 여러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구의 사례들 얘기를 하면서 지금 공소 제기 전부터 이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권의 침해 요소가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고 처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실까요? 장관님도 얘기 좀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국민의 알 권리와 또 일선 수사 사건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 그 중간의 매개가 언론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전혀 부정하기 어렵고요. 거꾸로 직접 수사, 특수 수사와 관련된 인권의 침해 현상이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 지점에서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킨 그러한 어떤 규범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이번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그것을 앞으로 완성을 시키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제 그 의원 생활하기 전에 이제 언론에 있었는데 공소 제기 전과 재판이 결정된 이유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게 공론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법무부라든가 법원 행정처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장관님 말씀 취지가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저는 어쨌든 그 재판을 그동안 해왔던 입장에서는 그 공소 제기 이후에 저희 재판이 의미 있게 되기 위해서는 그 재판 이전 단계에서의 뭐 여론에 의해서 사실상 재판의 내용이 선취되는 먼저 결정되는 그런 현상 같은 것들을 경계해야 된다. 우리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 모든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당연히 구현돼야 된다는 생각, 그런 점이 좀 더 강조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더 이제 진전이 됐으면 하고요. 좀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한동훈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이 수사 과정에서 보면 지난 1월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에요. 그러면서 다수 언론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아이폰도 사실은 이것이 포렌식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수사 자체가 태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건데 아직까지 하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안 되는 겁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나 1분만 더 주실 거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도 뜨거운 현안과 관련된 내용이라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한동훈 검사의 아이폰에 대한 잠금 다만 이렇게는 해제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소위 법적인 절차로서의 뭐 신체 보호라든지 영장주의라든지 적법 절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검찰 혹은 경찰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협조 의무라는 것이 강학상, 학설상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협조 의무.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기부재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이 포렌식 혹은 거기서 동의를 하면 바로 열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고 깊은 어떤 논의도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